시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된 분이시라고 하고요. 제가 광고인이 되고자 활동했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을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시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혹은 시각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포스터 보시면 많이 좀 이상하셨을 거예요. 왜 350%가 왜 수식으로 저렇지? 우리가 뭘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저는 남들에게 저를 알려야 되거나 혹은 저를 알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핑크 359, 크리에이티브 359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대해서 아직까지도 자원하실 겁니다. 왜 359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창의적인 생각이나 창의적인 인재를 대변할 때 뭐 180도적인 생각을 해라, 180도적인 인재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180도는 영도를 평범한 생각으로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수직의 제자리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평범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혹은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360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0이라는 평범한 생각의 값에서 그냥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밖에 안 되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뭐가 그러면 가장 크리에이티브하고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인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말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359도더라고요. 360도 이전에 돌아오면 가장 극한까지. 그래서 이 359도만이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것이라고 대변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지금까지 제가 발상을 하거나 제가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철학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광고인들은 뭔가 특별해, 광고인들은 뭔가 어떤 것을 만드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반인들과 광고인의 차이는 그저 백지장 하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개그 콘서트라든지 음악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있잖아요. 개그맨이 하는 행동에서. 그게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그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경험과 개그맨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충돌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어떤 걸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광고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는 게 한 광고를 보고 와 이거 진짜 기발하다,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우리 일반인도 갖고 있는 경험과 광고인이 갖고 있는 경험이 충돌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어떤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란 거죠. 전혀 어떤 거라면 이게 좋은 건지 이게 크리에이티브한 건지 공감을 할 수조차 없는 거겠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해수면을 생활이라고 기준을 하고 그냥 유유자적 해수면을 떠다니는 것을 일상생활이라고 할 때 광고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아직 프로 광고인은 아니지만 그저 떠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 해수면에서 깊숙하게 내려와서 뭔가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우리가 경험을 잘 모르는,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것들,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먼저 끌어올려내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저거 나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광고인이 먼저 뒤집어 올렸을 뿐입니다. 생활의 수면에서 그 생활의 수면을 끌어올렸을 먼저 올렸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 하나의 차이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가장 잘 설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백직장 하나의 차이를 다르게 설명했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저는 일반인과 광고인들의 어떤 차이는 익숙한 것을 그대로 익숙하게 모르느냐, 아니면 익숙한 것을 좀 더 달리 모르느냐의 차이에 있다고 봐요. 우리 최근에 오래된 삼성 그 갤럭시 광고인가요? 그 광고에서 나오겠지만 들어보다 느껴보다 여기에 차이보다 차이 보신 분들 계시고 훔쳐 보신 분들 계시고 결국에 이런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어떤 수식법 이런 말들 중에 결국에는 마무리가 전부 시선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들여보다 훔쳐서 보다. 그래서 이게 저는 시각에 갖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소장 김정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새롭다고 느끼는 것은 전혀 어떤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속에 있는 맥락만 바뀌었을 뿐이다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었던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페이스북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진. 그냥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보면 그냥 사고 사진이에요. 근데 이 익숙했던 사진들을 다르게 보려는 노력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로고 하나만 넣어서 보는 거예요. 이건 현대자동차거든요. 간단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가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99%의 노력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에디슨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은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한 건데 와전이 돼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는 영감이라는 것이 전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익숙했던 것을 다르게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재조명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냐면 어떻게 350도적으로 생각을 하냐, 어떻게 390도적으로 보려고 하냐, 이런 노력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더하기 기법 가운데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을 더해 보는 겁니다. 더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여성분들은 빨리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모티콘을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해요. 이모티콘과 이모티콘을 결합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을 더해서 이렇게 낯설게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주제는 티나지 않는 자신 자연스러운 비밀이라는 성형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실에서 먹는 맥주, 칼스버그라는 게 왕실에서 먹는 맥주라는 것을 부각시켜달라고 하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왕실에서 먹는다고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주류 가운데 가장 최고는 와인이잖아요. 가장 복스러운 것이. 그냥 와인 포르투마게와 그냥 맥주를 그냥 결합을 시켰습니다.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만들고 나서 보니까 낯선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뭔가 찝찝하고 뭔가 간질간질한 이런 사례가 된다. 두 번째는 뺏어 본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빼서 다시 본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정확하게 시간이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저소득층 자녀에게 일부 관람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30%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냥 10,000원에 70%만 남겼어요. 10,000원에 70%만 내면 되고 30%는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했던 10,000원 한 장권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빼보려고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데 뭔가 말이 되는 그런 작품이 됐던 거고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를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좀 낯선 단체일 수도 있는데 로고가 이거예요. 이제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고 이제 초점으로 감겨져 있는 사진인데 그냥 없앴죠. 반을 날렸어요. 이것이 말하고자 했던 게 이 국제인권단체 로고가 원래 검색 잘랐으면 인권이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라는 걸 표현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끝나게 의문에서 느낌이 되게끔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들었던 게 앞서 아나운서분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클리어 광고제에서 저희 팀원들과 함께 받았던 작품인데 이상하죠. 일단 뭔가 갸우뚱합니다. 왜 도넛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라는 물음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영어 카피를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 아이에게 식욕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하나를 먹는다고 먹지만 식욕 능력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먹게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그 포스트 플래그라는 건데요. 이제 붙이는 거. 이것을 빨간색과 초록색을 붙이니까 하나의 나라의 국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불가리아 모양이 되는 건데 카피가 월드와이드 3M 포스트 플래그죠. 그러니까 불가리아에 이 제품이 쓰여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마찬가지고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특산 돼지고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홍보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돼지고기 한 덩이를 제주도에다 그냥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섬처럼 보이는데 이게 제주도에서 나는 고기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주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글 한자에서 끝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섭다. 카피가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탄저균 같은 그런 생물 무기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고가 마치 인쇄 광고나 잡지 광고, TV 광고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역이 넘어서 다르게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광고의 영역을 달리 보자라고. 어떤 것도 정답은 될 수 없지만 어떤 것이라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들었던 게 이겁니다. 그냥 버스 광고판에다가 그냥 붙이면 그냥 버스 광고겠지만 이것을 아이폰과 연동을 시키면 새로운 광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사료 광고인데 이 게사료 로고가 바뀌기 이전에는 걔가 그냥 버스 쉘터에서 그냥 배고픈데 잠 오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화면이 게사료 이미지로 바뀌는 순간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걔가. 이렇게 이제 광고의 영역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잡지를 이렇게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 끈끈한 것 때문에. 그래서 잡지를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떼보겠죠. 보는 사람들은. 떼보니까 오레오가 쪼개진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카피가 제가 뭐라 썼냐면 나누어 먹어도 맛있는 오레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완전 영역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고민을 했던 게 무단복제가 많은데 이 무단복제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혹은 복사를 하지만 그 복사된 종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복사를 하면 이렇게 야한 사진이 워터마크로 찍히게 되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광고의 영역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TV 광고나 잡지 광고나 신문 광고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아이디어가 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제거해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잖아요. 바쁜 시간 중에 이 광고를 보고 이해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가는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척하면 딱이 아닌 아이디어는 버리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광고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변명의 시간들을 들어줄 대중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들었던 게 이겁니다. 제가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콘센트가 동그래야 되는데 쉼표가 되어 있죠. 안 쓰는 거 좀 뽑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둔갑해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 내가 만든 아이디어인데 이거 어떤지 한번 봐줄래라고 친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은 다 좋은 말만 해요. 의가 상하기 싫어서 다 좋다, 너무 상 받을 것 같다. 근데 그건 진심이 아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서 달리보려고 하냐면 내 아이디어를 둔갑을 시켜요. 어떤 기업에서 나온 광고던데 어떤 기업에서 어떤 기업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그 작품이던데 어떤지 한번 봐줄래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진심입니다. 친구들의 진심. 그렇게 했을 때 제 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능을 의식을 해서 보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참 축복받은 게 왼쪽의 눈과 오른쪽 눈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 두 개가 훌륭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본능이라 치부하고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 봤던 것들을 그냥 본능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것은 그냥 보는 거였을 뿐인 겁니다. 근데 이 본능을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요 자각이 돼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 잘린 단면을 보게 되는데 이게 그냥 보면 잘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냐면 내가 학교 가기 전에 만난 스테이크 한 덩이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0m 육상 레인인데 다 다르잖아요. 출발점이 다른데 제가 생각하고 싶었던 것은 8레인인데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선수가 우승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어떤 출발을 했냐면 내가 앞서 있다고 유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뒤에 있다고 불리한 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에 이게 언젠간 한번 아이디어로 한번 터져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이런 사진들을 그냥 본능으로만 계속 깜빡해서 보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의식을 해서 자꾸 뭔가 남기려고 하는 노력들이었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적으면 적은 대로 자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공모전을 광고의 광자도 모르고 처음 시작했을 때 만들었던 광고인데 내용은 이겁니다. 돼지 모 바라는 아이스크림을 껍질을 뜯으면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새끼 강아지가 슈퍼 앞에서 그냥 그것만 먹고 이제 큰 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만큼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광고의 초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지 않다. 내가 한정된 주어진 것들만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썼던 자료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작곡가 김영석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도레미로는 비슷한 음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변명이고 빨주노로도 수많은 미술 작품이 나왔고 가나다로도 수많은 문학 작품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능을 의식해가지고 자각이 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남기려고 해요. 남겨서 보려는 거죠.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말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아이디어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저는 큰 불이 나려면 큰 붓이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태울 거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방법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벽 한가운데다가 제가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다 적어두는 겁니다. 언젠가는 쓰일 수 있겠지. 왜냐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언제 휘발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막 도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젠가 써야 될 때를 벽을 통해서 가만히 보죠. 내가 이런 생각도 했었네.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생각도 했었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되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달리 얘기해서 광고는 객관식 싸움이 아니잖아요. 주관식 싸움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파편들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잘 조합하고 잘 소화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저는 광고의 힘이고 광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동의 내성을 넘어서 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만든 광고가 좋다라는 내성을 받았다면 그 내성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다 그 처음에 감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동의 내성을 넘어서 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성을 넘어서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경험의 파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본능을 의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낯설게 보려는 노력들을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다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제가 이런 광고 쪽의 경험들을 하고 활동들 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은 다 쓸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음표와 느낌표를 보시면 항상 밑에 방점이 찍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든 고민과 생각에는 답이 있다라는 거고요. 모든 느낌과 모든 활동에는 반드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묻고 생각하고 느끼려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요. 광고의 태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외면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고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어쩌면 외면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슈퍼스타 K를 보면 김성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60초 뒤에 다시 보고 오겠다고. 근데 이거 사람들이 야유를 하잖아요. 그게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광고를 보기 싫어서거든요. 어쩌면 너무 재미없고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은 광고가 시각공해가 되어버렸고 보이는데 보지 않으려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투명화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숙명이고 이런 게 현실이라면 이 숙명과 현실을 바꾸고자 저는 광고인이 되겠다라는 꿈을 선택을 했고요. 또 광고인이 되고자 많은 노력과 활동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광고인에 대해서 직업에 대한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곱씹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기발한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광고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경험들이나 공감들을 풀어내서 인생의 한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고인이 존재한다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광고인의 가치를 달리 보려는 거죠. 유명 연예인들이랑 촬영장에서 만나서 그게 좋다 그런 것도 물론 장점이 되겠지만 저는 광고인이라는 직업이 이렇게라도 다시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생각에는 흔히들 얘기하는 진통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에는 진통제가 필요가 없고요. 그 진통 속에서 뭔가 나올 수 있는 교훈들이나 가치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어린 나이지만 저도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아이디어가 정말 쉽게 잡혔을 것 같으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더디게 발전하진 않았겠죠. 그런 맥락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고 싶은 광고인으로서 목표는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억지로 광고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광고가 너무 재밌어서 보다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광고를 만드는 광고인이 되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제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내일 또 보고 싶은 광고를 만드는 광고인이 되는 게 목표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359도적인 시선으로 계속해서 보려고 하고 낯설게 보려고 하고 또 달리 보려고 하고 본능을 의식해서 자각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많은 도움과 많은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노력들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시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